내가 오늘 개그도 잘 안 치잖아. 야, 개그를 무거워. 칠 수가 오늘 없는 마음이 게 무거워. 화가 나. 웃을 일이 아니거든 이게 진짜. 그동안도 웃을 일이 아니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데 그거와는 또 차원이 달라. 안녕하세요. 민플TV 뼈 때리기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지난주에 나오시고 다시 안 나오실 것 같았는데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나오셨습니다. 임승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방송을 위해서는 웃음을 위해서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임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확실한 전문가 한 분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이신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한당의 뿌리를 제대로 찾아보기 위해서, 캐내보기 위해서 모신 분,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가들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오랫동안 지내신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얼마나 네. 되셨어요? 제가 올해로 연구소 근무한 지 21년입니다. 그럼 완전 전문가시죠. 그죠. 받아쳐 주셔야지. 아, 이거는 싼 남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물이 올랐을 때 받아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어색하네요. 네. 네. 인플러스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자한당의 뿌리를 찾아보고 싶어진 이유. 지난주에 자한당 사람들에서 다뤘던 사람이 있었죠. 나경원. 나경원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벌써 이제 여러 가지 닉네임들도 돌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뭐라고 하셨더라? 나상이라고 하셨죠? 나상. 네, 나상. 네. 그런 별명을 갖게 된 이유 뭐 찾아보다 보니까 뿌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왜 하게 됐는지 밑도 끝도 없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배경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독립운동가들에게 상을 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 6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초기에는 실제 상당히 많이 좀 지금에 비하면 많이 이제 조사도 부실했고 또 쉽게 말하면 친일파들이 독립운동을 둔갑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독립운동가인 양 훈장도 받고 우리 세금으로 연금도 많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고려대학교 김성수죠. 인천 김성수가 여러 가지 훈장을 많이 받습니다. 뭐 교육자로서도 문화훈장도 받고 또 중요하게는 그 건국훈장,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독립운동에 공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훈장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친일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밝혀짐으로써 그 서원이 박탈되고 이제 기름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천로가 없어지고 네. 예, 고려대로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그런 것을 하겠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15,000명 중에 초기에 특히 이제 이승만 박정희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서원이 됐는데 그때 서원 받은 사람 중에 일부 가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가짜 독립운동가들을 좀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그 얘기를 했더니 발끈한 거예요. 예, 그건 업무 보고가 아니라 평소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특별히 업무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비호해야 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아마. 네.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오히려 더 잘해라. 좀 늦었다. 만시지탄이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전수조사해서 가짜 독립운동가 좀 가려내자. 이렇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왜 하냐는 듯한 반민특위까지 들먹이면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좀 한마디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 균형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예. 그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에 대해서 얘기했다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분이. 그러면서 좀 잘 읽어보라고 막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좀 잘 읽어봐라 좀. 국어 실력들이 이렇게 없어. 그러는데 너 몇 점 맞았냐 국어. 제가요 상력고사 세대잖아요. 어떻게 또 시작하셨어요? 또 이상한 얘기 하시려고. 그럼 나를 왜 불렀어? 이상한 얘기 하려고 부른 거 아니지 지금. 네, 어쨌든 340만 점이었잖아요 옛날에 학력고사가. 체력장 20점 빼고. 예. 제가 331점 맞았어요. 국영수 합쳐서 2점밖에 안 틀렸어. 진짜요? 그럼 그렇게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였죠? 근데 어떻게 보여요? 지금도 도대체? 이 짧은 얘기 하려고 몇 번이나 밑에 보셨다 말다 얘기 하시는데.
힘들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 재수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심지어 7살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씩. 한 방에 들어가고 7살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다 해냈습니다. 저는 그 점수면은 재수까지 해가지고 그 점수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나경원은 아니 지금 조금 더 얘기하네요. 그래가지고 딱 해서 제가요 공부 잘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 반민특위는요 반문특위일 수가 없어. 왜냐면 해방 후에 이쪽에서 이미 빼박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자위대 그거 뭐 창립일 뭐 이거 아니 또 봐야 되는데 아 창립식 자위대 창립식 와가지고 해두고 창립식은 아니겠죠. 창립기념식. 예. 창립 창설기념식. 예. 아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서 이제 변명으로 읽어놨는데 저는 이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나경원이? 나경원 씨 참 마음에 이 자유한국당의 본질을 너무나 가식 없이 잘 드러내 주셔. 본질을 너무 예. 진짜 완전 딱 맞춤형 그 대표세요. 이분은 결사옹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끝까지 옹위하자. 우리가 나경원 말고 결사옹위. 예? 혼자서 하시는 걸로. 우리가 지금 방송 재밌어지는 거 아니야? 결사옹위. 예? 네. 그래서 올해가 반민특위가 해체된 지 70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작년에 또 만들어진 또 70년이었고, 근데 반민특위 만들어진 지 70년에 대해서 저희가 기념식도 하고 기념 특강도 하고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 70년 만에 해체된 70년 만에 본의 아니게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반민특위 유명하게 만들어 주셔서 꼭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해보고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반민특위로 인해서라고 돼 있거든요. 반민특위 인해서 반민특위 때문이죠. 반민특위 때문에 국민이 분열되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저는 뭐 멀리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이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21세기 유럽에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프랑스에서 이런 거죠. 나치를 처벌하려고 했던 그 행위 때문에 국민이 분열되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 발언이 과연 옹호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거는 그 형사소송감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거는 그 농담이 아니고 유럽에서는 나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치에 대한 미화, 옹호, 정당화는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치라고 하는 건 혐오 범죄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는 것, 그다음에 인종, 흑인, 백인, 황인, 그다음에 뭐 지역, 그다음에 뭐 저처럼 이렇게 혀가 짧은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차별 주는 것이 나치즘, 파시즘이거든요. 예, 그럼 파시스트를 옹호할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유럽에서는. 근데 그것을 청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청산하지 마라. 청산한 것 때문에 좀 국민이 분열됐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건 혐오 범죄에 해당돼 있거든요. 혐오 범죄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입니다. 민사가 아니에요.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막걸리 먹으면서 박근혜 지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그런 발언이 아니라 국회에서 그것도 제1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형사적인 책임을 나중에 물어야 될 문제가 가는데 왜 안 되느냐. 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이 안 돼서 그런 사람 감옥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만 친일파 청산이 됐다면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 발언의 내용상의 문제도 그렇지만 실제로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킨 것인가 팩트 체크. 네.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잘못하면 또 나경원 의원이 저한테 또 명예훼손 들어오니까. 예. 그 1948년에 되게 나라가 좀 어지러웠지 않습니까? 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지만 뭐 제주 4.3도 있었고 50 총선거에 뭐 남한만이 단독 정부가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가 이제 경랑 속이죠. 좀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적 격변기인데도 불구하고 48년 8월 10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는 법을 만들면 법에 법률을 다 붙입니다. 남바 다 아시죠? 우리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법을 다 남발인을 다 붙이거든요. 법률 제1호, 2호, 3호 지금 한 몇만 번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법률 제1호가 정부조직법, 2호가 대통령 사면법. 앞에 두 개의 법률 1호, 2호는 되게 실무적인 법이거든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실무적인 법인데 법률 3호가 뭐냐면 반민법이에요. 예. 그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그 정치적 격변기에 세 번째로 만든 법률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앞에 1번, 2번 법률은 기능적인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 국민들이 가장 염원했던 것이 뭐였는가? 친일파 청산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반민법을 만든 겁니다. 48년에. 바로 그 정부 수립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9월 달에
법이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국민적 염원이었겠는가. 쉽게 말하면 이승만도 이것을 거슬 수는 없었다. 하기 싫었겠지만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좌우 정치 세력들이 되게 많았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사는 그거를 내세우지 않고는 존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왜 1년 만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승만과 친일파 세력의 반격이 시작된 거죠. 어쨌거나 8월달에 이제 그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그 다음 달에 이제 법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친일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반공대회를 만들거나 또 삐라를 뿌리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삐라가 뿌려집니다. 국회의원 숙소에 이제 뿌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원님이 좋은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의원님한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의원 집에 가서 집 근처에 이제 삐라를 뿌리는 겁니다. 이 삐라 내용이 많이 당했어요. 그렇습니까? 사회문제법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아 예. 항의 전화 폭탄 이런 거. 그런 거죠. 네. 후원금 18원 보내고 이런 거. 네. 삐라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반민법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집 근처에 이런 삐라가 뿌려져요. 대통령은 민족의 신성이다. 절대 순응하라. 이때 대통령이 이승만이죠. 네. 이승만의 말은 그 절대 순응하라. 또 민족을 분열하는 반민족 안 철회하라. 지금 나경원하고 똑같아요 말이. 예, 민족을 분열하는 반민족 안. 여기는 반민법입니다. 네. 반민족 법안 철회하라. 그 다음에 민족 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이다. 그러니까 친일파 처단하자고 하는 주장은 공산당, 빨갱이의 앞잡이다, 주구이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빨갱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뭐 확산됐네요. 45년 해방부터 만 3년 동안 미 군정기는 거의 이제 빨갱이 사냥을 했던 시기죠. 예, 빨갱이 사냥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요. 뭐 이런 식의 뿌려지고요. 그다음에 그 반공대회가 또 열려요. 반공대회에서 그 유명한 친일파인 이종형이라는 사람이 또 반공대회를 주최하는데 이 반공대회에 대통령이 또 축사를 보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축사 보내는데 어쨌든 반공대회 결의서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반민법은 반장이든 통장이든 온 국민을 그물로 올가매는 망민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제 때 산 모든 사람들이 친일파인데 그 사람들이 그물로 다 올가매가지고 한 것이다. 망민법. 이게 그물망자거든요. 그런 식의. 그 다음에 이런 민족 분열의 법률을 만든 것은 국회 안에 있는 공산당 뿌락제 소행이다. 김전 의원님 바로 그냥 그 공병학년의 그런 그런 거 있죠. 네. 조금 우리 남북화 얘기하면 뭐 빨갱이 소리 바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국회 내 김일성의 앞잡이를 숙청하라. 뭐 똑같아요. 지금이랑 똑같네요, 진짜.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얼굴만 바뀌었죠. 70년 동안. 얼굴만 좀 바뀌었죠. 근데 그 얼굴이 더 이런 그 어떤 소설 내용 이런 게 있는데 악마의 얼굴은 아름답다라는 그런 소설 구절이 있거든요. 분칠을 더 많이 해서. 분칠 더 잘해서 잘 모르게. 이 당시에 뭐 이종영이라든지 반민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아악거리고 좀 우악스럽고 이렇게 생겼다면 지금도 세련돼진 거죠. 저는 그 반민특위의 나경원 의원 발언 듣고 그 문구가 싹 떠올랐어요. 정말 70년 전의 그 논리, 그 부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굉장히 진지해지고 지난주와 달리 여기서 뭔가 뭘 어떻게 궁금해. 웃기겠어요 제가 이 이 진지한. 어목하고 참혹한 얘기에서 제가 큰일 났다. 개그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자꾸 이제 물어봤는데 시간 조금 편하게 오래 가도 돼요? 네. 궁금한 게 계속 생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또 더 도움이 되고 청취자분들이 이제 그 사실 이때도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솔직히 미국도 반민특위를 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결국엔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 아주 중요한 또 지적이죠. 네. 중요한 말씀만 자꾸 이제 질문하시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뭐 초등학생들이 물어보면 그냥 이승만과 그 친일파들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해체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대학교 이상 입학하는 분들이 물어보면 그 뒤에 미국이 있는 거라고 얘기하죠. 학력고사 2점밖에 안 되셨으니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미국 얘기하면 또 괜히 또 이제 이상하게 뭐 세뇌교육 시킨 거 아니냐, 뭐 누가 뭐 정교조 얘기가 뭐 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더 민원 혼나요. 주면은 솔직히 강의하고 가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초빙하신 분이 또 고생을 하죠. 네. 맞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하셨을 미국 거예요. TV는 괜찮아요. 미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어요. 윌리엄 마그린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찰 책임자를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윌리엄 마그린. 말을 좀 길게 해야 됩니다. 윌리엄 마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코멘트를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45년부터 48년까지 만 3년 동안의 이 땅의 지배자, 특히 남한의 지배자는 미 군정이었던 걸 분명한 거죠. 메가다가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 책임자가 또 미군이거든요. 근데 하도 노독소를 포함해 친일 경찰들, 어제까지 친일 경찰들이 다시 한번 미 군정하에서 경찰 노릇을 하니까 국민들이 기분이 안 좋죠. 얼마나 국민들의 분노가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몰아내라 쟤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인터뷰를 해요. 윌리엄 마그린한테. 그 당시 서울신문. 그 서울신문은 일제 당시에는 매일신보라고 하는 총독부 기관지거든요. 총독부 기관지가 이제 서울신문이 돼가지고 이제 서울신문과 공식 인터뷰합니다. 인터뷰 질문이 이거죠. 서울신문 기자가 윌리엄 마그린한테. 야, 당신은 왜 이렇게 민중들이 반대하는 어제까지 조선 민중들을 탄압했던 친일 경찰을 미군정 경찰로 계속 중용하고 있느냐? 왜 쓰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윌리엄 마그린의 대답이 걸작인데 이걸 좀 알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영어로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영어로 자막을 올려주세요. 원문을 넣어주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경찰로 다시 복무하고 있다. 그들이 일제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면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죠. 미국을 위해서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에 의해 채용된 이러한 조선인들, 바로 친일 경찰들이죠. 친일파들, 이러한 친일 조선인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해가 되죠. 네. 일본이 패전국이잖아요. 네. 패전국을 위해서 복무했으니 네. 승전국을 위해서도 복무할 수 있다. 이런 네. 논리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 미국의 국익이라는 거죠. 예, 정의의 잣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잣대, 미국의 국익의 잣대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물론 45년 전까지는 그 태평양 전쟁 이후에 미국과 일본은 전쟁 과정이었습니다. 서로 적국이었죠. 그렇지만 어제 적이 오늘의 나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친일파들, 친일 조선인들은 일본의 노예였다는 거죠. 이 노예가 충실해 보니까 검증이 됐어. 말 잘 들어. 이 노예를 내가 왜 안 써? 내가 이 주인 됐는데. 라고 하는 거죠. 정확히 어떻게 간판, 저는 아주 중요한 걸 여기 봤다고 생각해요. 미군 그 정책 책임자들이. 친일파들은 영혼이 없다. 노예다 노예. 상전 모시는 테크닉이 그렇죠. 끝내준다 이거지. 예. 노예가 주인을 선택하지 않죠. 주인이 노예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친일파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친일파의 멘탈리티를 정확히 의식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모시는 걸 딱 보고 야 아주 좋은 놈들이다. 우리도 잘 모시겠구나. 게다가 그렇습니다. 약점까지 있으니까 통제하기도 쉽고. 더더욱 그렇죠. 예. 네. 이 자료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단하십니다. 네, 표를 보시면 정부 수립 이후에 1970년까지 행정부를 지낸, 여기서 말하는 행정부라는 건 대통령부터 장관까지인데요. 여기서 300명 중에서 일제 협력 또는 협력기관에 근무한 사람이 무려 130명, 43%나 되고요. 협력 의혹은 있으나 구체적인 행정 미확인자 그리고 행적이 미확인된 사람이 129명, 43%,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세상에나 고작 14%, 41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요. 일본 사람 가고 일본 사람 심은 친일 사람들이 남은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정부가. 예. 바뀐 게 없어요. 보니까 별로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영광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결혼을 했죠. 저는 결혼했는데 제 결혼식 주례 선생님 독립운동가 신분이 어느 분이? 조문기 선생님이라고 여기 서울 시내 그 서울시청 앞에 그 부민관 지금의 서울시 의회 건물을 쓰이고 있는 건물인데요. 일제 때 부민관이라고 해서 그 친일 관변 행사가 많이 단골로 이루어진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셔가지고 친일 대회를 무산시킨 그 열혈 이제 의열 투쟁하신 분인데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해방이 되니까 45년 8월 10일 해방이 되니까 해방된 거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친일파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그냥 처음엔 좀 약간 그 추상적으로 생각했는데 방금 그 도표, 표를 말씀하시는 걸 좀 이해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일제 때 조선인들은 물론 이제 친일파라 할지라도 그 민족 차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위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현재까지 1급부터 9급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체계를 생각한다면 5급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9급에서 6급 정도 밑에서 조선인들이 이제 활동하는 건데 해방이 되니까 바로 6급에서 9급으로 주요하게 층을 유지하고 있던 이 조선인들이 1급에서 5급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대로 올라가.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판사 15가 판사가 되고 검찰 수사관이 검사가 되고 하사관이 장군이 되고 그럼 누가 해방됐습니까?
친일파 해방된 거예요. 그러네요. 예, 친일파들에게 엄청난 일자리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정부부터 장관 그리고 법조, 뭐 국회의장단, 군경까지 어떻게 친일파들이 이런 요직을 장악했는지를 보여줬는데 이것이 국회 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당으로 귀결이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지금 이제 그 이승만이 한국에 왔을 때 자기 정치적 기반이 없었거든요. 또 정치적 기반을 굳이 만들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네. 왜냐면 자기가 최대 정치적 기반은 미군정이니까. 미국파였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어쨌거나 태평양 전쟁에서 또는 일본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야 된다. 네. 조선의 독립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통일 이승만이 필요했던 것인데 해방에는 또 남쪽에서는 또 미군정 아닙니까? 여전히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25년도에 그 임시정부에서 탄핵은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통역 정치라고 그랬거든요. 영어 잘하는 게 힘입니다. 그렇죠. 미군과 영어 잘하는 것이 힘이고 그게 곧 정치력이거든요. 이승만 너무나 그걸 잘하니까 이승만을 또 어떻게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당시에 민중적인 어떤 요구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당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졌던 한민당 한국민주당이죠. 네. 그 김성수, 송진우라고 하는 그 우파 네. 집단들의 장과 이제 연합해서 이제 초기 권력을 이제 마련했던 것인데 그 안에서도 권력의 내부 분열이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상황적이고 제왕적이에요 이승만이. 네. 말을 안 들어요. 예, 짐이고 국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김성수랑도 한민당과도 결별하게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옹호할 수 있는 당일 이제 그 자유당이죠. 그걸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아주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유한국당의 연역에서 뭐 자기 뿌리를 자유당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의 약칭은 자유당을 부른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인적인 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그 시대의 팩트죠. 팩트. 어떤 세력을 바탕으로 어떤 정치 이념을 대표하고 있는가라 본다면 그 이제 70년대 이전에 자유당과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그반 다르지 않다. 네. 왜냐하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친일파 청사만 가지고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자유한국당과 자유당이 그 서로 뿌리와 열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지금 자유한국당을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의 평가가 국민 대다수의 평가와 또 다른 국부로 모시는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렇습니다. MB 때부터 박근혜까지 일관되게 국부 이승만, 그다음에 건국절을 더 중요시 하는 문제, 그러니까 뉴이라이트를 중심으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당으로서 인적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신적인 자기들의 뿌리를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이승만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때 건국절 얘기 얼마나 많이 했고 국부로서 얼마나 모셨습니까? 바로 이런 점만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친일파 청산에 반대했고 반대하는 걸 넘어서 친일파 청산하는 기구 자체를 압살했던 이승만을 자기 뿌리로 삼고 있다. 국부로 스스로 삼고 있다. 이거만큼 큰 명확한 증거가 어딨냐. 오늘 내 컨텐츠가 너무 좋아서 네. 제가 어떻게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자, 자유한국당 뿌리 찾아서 뭐 자유당부터 쭉 어떻게 친일에 근거해서 활동해왔는지 짚어봤는데 아주 구체적인 정황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시절에 친일청산법 제정을 반대했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2003년도인데요. 2003년도는 대통령은 노무현이었지만 국회는 여소야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통령만 뭐 의지가 있지 국회는 뭐 한나라당이 다수석이니까 네. 지금하고 좀 약간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국회에서만 안 도와주는 뭐를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데 2003년도에 이제 그 법 이름은 좀 깁니다만은 어쨌거나 약칭으로 친일청산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친일파들이 일제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연구 조사하는 겁니다. 네. 그걸로 끝이에요. 뭐 그걸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뭐 감옥에 보내는 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70년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다 사망한 상태이고 부관 참시할 수 없으니까 70년 전에는 정치적인 청산이죠. 네. 생생히 친일파가 살아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70년, 60년이 지난 이후에는 역사 청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친일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교육 차원에서 좀 알리자. 또 학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이제 의회에서 한다는 차원에서 또 국가에서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의 그것도 중요하죠.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2003년도에 그 법안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뭐 의석이 뭐 한나라당이 다수석이 되다 보니까 네. 뭐 누더기 법이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렇게 노평냈는데 그 당시에 누더기 청산법이 된 거예요. 저희가 주장했던 그거죠. 적어도 지금으로 보면 뭐 아까 1급에서 9급까지 해서 5급 이상은 친일파라고 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예.
왜냐하면 5급이 되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고등고시를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이 되는 건 다른 문제죠. 면석이랑 군수를 같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군수가 5급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되려고 해야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그 기본적인 생각은 뭐였냐, 인식은 뭐였냐면 친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 자발적이어야 된다. 지속 반복해야 된다. 여기 3대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5급 이상의, 지금으로 보면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판사가 되려고 하는, 군수가 되려고 하는 것, 또 육군 상학과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충족한다는 거죠. 단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건 아닙니다. 거잖아요. 예, 먹고 사는 사람들은 친일파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생계형 친일파는 친일파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딱 그 기준이 보니까 군수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당시에 면장 면석이도 정말 엄청난 권력입니다. 군수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당시에 군수, 일제 때 군수와 똑같은 계급이 군대에선 소위예요. 지금으로 보면 약간 좀 기준이 안 맞지만 지금 대한민국 소위가 군수랑 똑같아? 안 믿죠. 안 믿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소위, 대한민국 소위와 일제강점기 황군의 소위를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일제강점기의 소위는 그 당시 군수급인 거예요. 네. 근데 군수보다 또 끝발이 좀 더 있어요. 왜? 전쟁식이니까. 그렇죠. 전쟁식이니까. 그게 소위입니다. 박정희가 중위까지 올라갔으면 엄청난 거예요. 예. 당시 박근혜가 대표 시절에 그래서 당시 집권당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의당이었지만 국회 의석을 5석을 점하는 것은 하나당. 그 당시에 대표는 박근혜였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들어가기 너무 뻔하거든요. 예. 그걸 빼야 되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5급인 걸 다 빼는 거죠. 군인만 소위만 빼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5급에 해당하는 사람 다 빠지다 보니까 장기판에 차포는 다 없고 졸만 남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가 내세웠던 명분, 논리 이건 네. 뭐였나요? 그거는 역시 똑같죠. 국민 분열이고 지금 와서 왜 하냐고. 그 다음에 징벌 대발하죠. 소위 해가지고 뭘 잡았는데 이거죠. 나경원이네 완전. 네. 그렇죠. 친일 청사법 제정 당시에 여야 합의라는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냥 이게 친일 세력들과 친일 청산법을 합의했다라는 얘기로 그냥 그렇게 들려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다시 박근혜가 등장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또 한 번 국민들의 굉장히 충격을 안겨줬던 일이 있었죠. 12월 28일 있었던 위안부 한일 합의. 이것도 역시나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임 작가님이 말씀해 보시죠. 저요 잘 모르는데 나쁜 짓 했다는 거 정도만 알지. 그러니까 분노는 하는데 저는 뭐 이 디테일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느낀 거는 그런 거였어요.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무슨 1965년 한일 협정 얘기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때 네. 무슨 메모 쪼가리 하나 들고 합의했다고 막 그런 얘기. 이게 평행이론 같은 거잖아요. 김종필 메모인가 뭐 네. 거시기 해가지고 그 얘기 항상 나오고 거기서 다 쇼부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얘기하는데 일본 용어로 그렇죠. 이런 얘기 할 때인데 예, 죄송합니다. 거기서 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합의했다고 그러고 65년 한일협정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데모했지 않습니까?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심지어 이명박도 데모했다고 하니까 정말 개나 소나 다 데모한 거예요. 네, 네. 그 정도로 많이 데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교묘하게 박정희 정권 그걸 잘 넘어갔어요. 뭐냐면 어떤 식이냐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친일파가 아니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독립운동 선양 사업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까 서운도 주고. 예, 서원도 주고. 그래서 광복회를 만들어요. 네, 광복회 그때 만들어집니다. 물론 지금도 그 밀정 혐의에 대한 그 논란이 계속 있는 이갑성이라고 한 민족 대표 33인이지만 초대 광복회장이거든요. 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광복회를 만들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독립운동가들 후손들 이렇게 위해서 나는 뭐 하는 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상을 만듭니다. 동상. 남산의 김구 동상이라든지 뭐 유관순 동상 뭐 이런 뭐 안창호라든지 안중근, 윤봉길 이런 수많은 독립운동가 동상들을 박정희 때 집중적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현충사를 또 다시 이렇게 중건해가지고 그 국난의 극복의 상징을 바로 자기 인양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오히려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국민적인 정서, 관심, 분노를 그쪽으로 이렇게 독립운동 선양 사업으로, 현충 사업으로, 위인들 기념 사업으로 한 것이고 그런 기념 사업이 다 국가 주도였다는 것.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위인으로 추대하고. 세탁소 그렇습니다. 일종의 정부가 세탁소네. 예. 그러면서 한일협정에서 뒤로는 다 해놓고 앞으로는 그걸 표백하는 작업을 한 거군요. 결국은 지금 오늘에 와서 친일 잔재를 청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뭘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건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죠. 근데 어떻게 할 거냐가 남아있는 게 바로 물적인 청산은 불가능하다. 이 연좌제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부관 참시도 불가능하고 물적 청산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재산을 뺏고 싶은데 봤더니 그 재산이 땅이나 건물인데 이미 주인이 선언 박혀 있어요. 선의의 제3자야. 네. 그러니까 안 돼. 예. 방법 뭐냐?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데요. 그 친일파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돈과 권력과 명예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죠. 돈, 권력, 명예. 이 중에서 먼저 하나를 먼저 가져와야 된다 우리가. 뭐예요? 명예를 가져와야죠 먼저. 예. 그들이 한국 사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미군정 3년 동안에 빨갱이랑 싸워가지고 자유 대한민국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논리. 예. 이 나라는 반공주의가 반공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논리. 그들이 갖고 있는 명예. 그들이 스스로 자기 머릿속에 머리 위에 씌워놓은 그 멸관을 우리가 뺏어와야죠. 이 나라는 누구 나라냐? 독립운동가들의 피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저는 친일파 청산의 가장 중요한 또는 현재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가 세운 나라야. 독립운동가들이 피땀에 의해서 찾은 나라지 너희들이 성적이 흔들어가면서 영해가면서 한미 동맹 외쳐가면서 만든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친일파 청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시하고 싶은데 물론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친일파 청산 얘기하면 언론에서 요즘은 좀 없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화 와가지고 친일파 청산 하려면 일본말 쓰지 말아야죠. 닭광 쓰지 말고 스베끼리 쓰지 말고 씌워 붙인다. 아르바지 쓰지 말고 저기 쓰라고 그래 쓰라고 그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쓰라고 그냥 그거 중요한 그 본질이 아니다. 그게 친일파 청산 희화화시키는 거다. 희화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본질은 이런 문제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본질이 이런 문제 있죠. 당장 내년 4월에 누구를 찍는가? 어떤 정치 세력, 나경원 같은 이런 발언한 사람들을 내년 4월에 다시 국회에 만들어내냐 말아야 되냐? 이런 현실의 문제, 정치의 문제에 있는 것이지. 스베끼리랑 좀 어때? 그러니까 나경원 같은 인간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면 이거야말로 치욕스러운 일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세력들을 그따위 얘기를 한 놈은 그냥 더 이상 나경원 의원이 종로 경원에서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라고 같이 어울려서 막걸리 먹는 거는 전 용인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여의도 국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찍겠습니다. 네, 민플TV 뼈때리기 자유한국당 편 오늘 두 번째 시간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찾아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뿌리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요? 생각을 하다가 20초 만에 물어보면 어떡해요? 잠깐만. 자유한국당이 어차피 생각 많이 안 하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 모짜르트긴 한데 힘드네. 이거 깊이 생각하면 안 되니까 기대가 안 돼? 약간 개그로 얘기하셔도 개그 자유한국당이 그러지 뭐. 이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그 데모를 보고 오신 강 실장님께 먼저 네. 자유한국당의 뿌리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을 만들어봤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친일파의 고정 대변인이다. 이렇게 약간 나경원 씨의 그 수석 대변인 발언 좀 패러디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은 친일파의 고정 대변인이다. 변함없는. 되게 괜찮은데 괜찮습니까? 긴장되시겠어요? 네. 자유한국당의 뿌리는 매국노 이것도 부적절해요? 그럼 날 왜 불러? 욕하려면 나보고. 아니 부적절한 건 아닌데. 매국노 새끼들이에요. 나라 팔아먹은 새끼들. 그 새끼들이 지금까지 떵떵거리는 꼴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저 안 봤으면 좋겠어! 제가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내가 오늘 개그도 잘 안 치잖아요. 개그를 칠 수가 오늘 없는 마음이 게 무거워. 화가 나. 웃을 일이 아니거든 이게 진짜. 그동안도 웃을 일이 아니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데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달라. 참 이게 역사 바르기 사유기는 아무리 이게 시일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손이 좀 제대로 된 역사 알아야지 이 남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민플TV 뼈때리기 자유한국당 편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찾아봤습니다. 살펴보면 볼수록 우리 역사가 얼마나 왜곡돼 있었는지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아까 말씀해주신 반민특위 해산 70주년을 맞아서 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내년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뼈 때리기 자유한국당 편 마지막에 방송될 시사 차트 자유한국당 연관 검색어 설문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에 적힌 링크 들어가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두 분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못 네. 뺍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